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홍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요. 노영민 반포집 8년나입니다. 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집과 반포집 두 채를 갖고 있었는데 다 매각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 실장은 청주집을 먼저 판다고 해서 여론에 역풍을 맞았죠. 그러자 이렇게 여론이 들썩였고 아들이 혼자 살고 있다는 반포집까지 팔았다고 지난달 9일에 언론에 첫 보도가 나왔습니다. 첫 보도가 나온 이후에 청와대에서도 뭐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던 걸로 봐서 집이 팔렸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팔린 건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관련 실거래가 신고 정보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매각했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올라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제 그걸 확인해 본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이 성사가 되면 시, 군, 구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시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보도대로 7월 9일에 계약이 됐다면 늦어도 꼭 한 달이 되는 오늘 올라왔어야 맞는 거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이 시스템에서는 노 실장 소유의 반포 아파트가 팔렸다는 신고 내역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고 내역은 없는데 팔리긴 팔렸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팔렸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취재 결과 노영민 실장의 반포 집은 기존에 알려졌던 것처럼 지난달 9일이 아니라 지난달 24일에 매각이 됐고 이때 계약금도 수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4일이면 지난달 말이니까 이달 안에 팔겠다 이런 약속이 지켜진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매각 대금도 지금 굉장히 관심인데요. 노영민 실장 반포 아파트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노 실장 소유 아파트는 지난달에 비해 이번 달 불과 한 달 만에 1억 원이 추가로 올랐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 평수로 지금 12억 넘게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 실장이 2006년에 집을 2억 8천만 원에 샀다 이렇게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12억이 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노영민 반포집 8년나의 느낌표는 월세를 찾습니다로 하겠습니다. 이 노영민 실장의 사의표명 직후 서울대 게시판에 올라온 이 월세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 하나가 화제입니다. 최근 여당에서 월세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들이 이어진 걸 지적하면서 이 노 실장도 월세 살아야 한다 이 취지의 내용인데요. 측근들에 따르면 노 실장은 퇴임 이후 청주로 이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본인 지역구가 있었던 청주로 간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번 부동산 논란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 바로 노영민 실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진중권 문저격수 된 이유입니다. 예, 진중권 전 교수가 사실 진보 농객으로서 그동안 문 대통령 당선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네. 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진보를 저격하는 저격수가 된 듯한 분위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정말 진짜 제1야당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진중권 전 교수가 대통령에게 크게 3번 뜨악했던 적이 있다면서 본인이 입장을 바꾸게 된 결정적 순간들을 언급했습니다. 뜨악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뭐 본인이 쓴 표현인데 예. 그 첫 번째는 대선 후보 토론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문 대통령의 사실 극성 지지자들이 너무 사실 강한 의견을 이제 표명하다 보니까 진보 진영 그리고 여권 내부에서 이 건전한 여론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문 대통령이 저걸 양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논란이 많았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진 전 교수는 이때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순간으로는 대통령이 세월호 방명록에 적은 글귀를 봤을 때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대통령이 2017년에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해서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했는데 진정 교수는 이 미안하다는 말의 뜻은 알아듣겠는데 고맙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 중에 하나 고맙다라는 저 표현인데 네.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나왔던 거 저도 기억을 합니다. 세 번째로 실망한 계기는 뭐였습니까? 네, 세 번째는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의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진 전 교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다면서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문제였던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 가족 문제 그리고 이제 공직 기강을 다루는 민정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네. 이게 조국의 문제가 결국엔 대통령의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진중권 전 교수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네. 어떻습니까? 네, 진 전 교수는 또 이번 문찬석 검사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예.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위선이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견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한 겁니다. 진 전 교수뿐만이 아니라 사실 진보 진영의 많은 분들, 예를 들어 뭐 최장집 교수, 강준만 교수 이런 분들도 그렇고요. 또 김경률, 권경의 또 신평, 서민 뭐 이런 분들이 다 사실 진보 진영의 내로라 하는 논객들이었는데 네. 이런 분들이 사실 진보 진영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던 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습 이게 진보의 가치와는 맞지 않다, 배치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진중권 문 저격수 된 이후의 느낌표는 나는 비판한다, 고로 존재한답니다. 예. 데카르트가 한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인데요. 이 지식인의 존재 이유는 권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썩지 않도록 비판하는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예, 좋은 말이네요. 홍 기자 오늘 첫 뉴스야 출연인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주 기자였습니다.